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서원 피고인이 과연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발설한 사람은 고영태입니다. 그리고 고영태의 이 말을 전 국민에게 전파한 사람은 JTBC 심수미 기자입니다. 자, 고영태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서원 피고인의 주변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최서원 피고인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 보았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봤는지 그거부터 제가 일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태가 최서원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겨울입니다. 2012년 겨울, 바로 대선 무렵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장소는. 호스트바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당시 고영태, 2012년 겨울, 그 당시 고영태는 서울 강남의 부유한 주부들을 상대로 지갑과 핸드백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고영태 장사꾼인지 아니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고영태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영태가 소위 최서원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그 당시 분위기가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경 제 고객 중 일부가 신상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가방과 지갑 등을 가지고 갔더니 웬 여자분이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 하나와 소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하나를 샀는데 그분이 최순실이었습니다.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후 제가 만든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더 가방 주문을 하게 되었고 주문받은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습니다. 고영태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게 2016년 10월 27일, 28일, 29일 3일 동안 고영태가 검찰에서 먹고 자고 기자도 접촉 안 하고 검찰에서 먹고 자고 검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때 그때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그때 최서원 피고인은 독일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귀국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는 2012년 말부터 2016년 8월 19일은 제가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압구정동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한강 둔치에서 고영태가 이성환 미래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환과 함께 최서원 피고인을 한강 둔치로 불러내가지고 돈을 요구했던 그날입니다. 2012년 말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4년 동안 고영태는 최순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고영태는 최서원 피고인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요? 4년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가지고 고영태는 검찰 조사에서 역시 이 질문을 받았고 딱 대답을 합니다. 딱 한 번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고영태한테 묻습니다. 진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고영태 대답이 이겁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예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경위, 그럼 딱 한 번 보게 된 경위가 뭔지 그걸 고영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검찰 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16년 1월경입니다. 2016년 1월경 최순실이 자신의 방에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야 프린트가 안 되니 도와달라. 프린트가 안 되니 도와달라 해서 다른 직원과 함께 최순실의 방에 가보았더니 최순실의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대통령의 연설문이 띄워져 있었고 최순실이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영태는 프린트를 손볼 줄 몰라 다른 직원이 프린트를 점검하는 동안 최순실의 노트북 화면을 볼 수 있었고 그 직원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노트북 화면에서 그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기 혼자 보았다는 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묻습니다. 당시 진술인이 본 것이 대통령 연설문이 확실한가요? 그 묻습니다. 고영태, 맞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고영태가 이렇게 진술하면은 검사는 당연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본 게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거, 그 쉽게 알 수 있던 근거 뭐냐? 그 근거, 그 증거 뭐냐? 하고 추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는 더 이상 고영태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검사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말을 진술인에게, 고영태에게 직접 한 적이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직접 최순실 입에서 내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고 있다 하는 말 들은 적 있느냐? 하고 검사가 물으니까 고영태, 아니요. 최순실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해보았지만 최순실은 그런 말, 그러니까 대통령 옷을 만든다는 그런 말마저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진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을 잘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검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고영태, 예, 2016년 9월경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이 만나자고 하여 만난 적이 있는데 이성환이 JTBC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JTBC 기자가 검찰 진술조서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 기자가 바로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JTBC 기자가, 심수미 기자가 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영태의 이 진술을 우리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자, 고영태가 보았다는 게 뭡니까? 최순실의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에 대통령 연설문이 떠 있는 거, 올라 있는 거 보았다는 겁니다. 태블릿 PC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뭐 대통령 연설문 고치고 뭐 수정하고 뭐 이런 거 보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이 노트북 작업 도중에 프린트가 안 된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야 프린트가 안 된다. 해서 기술자가 들어갔고 그때 자기도 따라 들어갔다는 건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승호는 노트북 컴퓨터로 이 문서 수정 작업 같은 거 못하고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그 출력물 통해서 이 끼적끼적거리는 그 정도의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초보자. 왜냐하면 최소한 피고인 나이가 지금 60 넘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뭐 노트북을 보고 문서 수정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여자다 하는 게 고영태의 진술에 다 이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JTBC 심수미 기자는 아니 고영태로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왜 온 국민들한테 리포트를 했을까요? 자,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JTBC 뉴스룸 시간에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걸 첫 보도한 여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의 근거는 10월 5일 날 고영태에게 들었다 하고 보도를 합니다. 10월 19일 날 첫 보도. 자, 그리고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19일 보도는 본격적인 보도에 앞선 예고편입니다. JTBC 주장으로는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심수미 기자는 10월 5일 날 2016년 10월 5일 날 어디에서 어떻게 고영태를 만나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냐, 이 부분을 제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심수미 기자, 고영태, 이성환 미래전 초대사무소입니다. 이 세 사람이 10월 5일에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10월 5일이면 어떤 시점이냐? 그 당시 고영태와 이성환은 최순실로부터 30억 5천만 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언론 플레이, 기자들을 상대로 최순실을 비난하자, 이거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대화 상황, 그걸 제가 쭉지를 해봤습니다. 당시 대화 상황이 어떻게 됐냐. 자, 보니까 이성환하고 심수미 기자가 먼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그 두 사람이 도착하고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이제 고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이제 그 식당 자리에 탁 오니까 이성환이가 바로 다짜고짜 질문을 탁 던집니다. 고상무 회장님 취미가 뭐지? 아니, 지금 점심 먹는 자리에 고영태가 이제 늦게 와서 왜 늦었어? 차가 막혔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다짜고짜 고상무 회장님 취미가 뭐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 자, 심수미 기자 보고 들으랍시고 이제 연극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성환이 이래 탁 물으니까 고영태가 바로 대답합니다. 예,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겁니다. 회장님 취미가 뭐지? 예,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은 이 태블릿 PC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막 연설문을 수시로 고치는데 얼마나 많이 고쳤으면은 자기가 보니까 막 태블릿 PC 화면이 벌겋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검찰 진술조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노트북 컴퓨터 그거 한번 떠 있는 거 한번 본 게 답니다. 고영태는 지가 본 게 많으면은 그때 3일 동안 검찰에서 먹고 자고 할 때 마음껏 떠들면 검찰은 막 고영태 말이라면 그대로 받아주기 바쁠 테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야죠. 참,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리고 고영태 별명,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고영태 별명 고벌구입니다. 그건 고영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김수현 녹음 파일에도 그거 나옵니다. 고벌구. 고영태는 입만 벌리면은 구라.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고영태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고영태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자, 10월 5일 그 시점이라면은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 조그만 단서라도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을 끌 때입니다. 그래서 고영태하고 이성환이가 막 이런 말,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고 그게 최순실의 취미다 라는 말을 했다면, 아니 심수미 기자는 기자 아닙니까?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자기가 들어보니까 재밌고 하니까.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제가 기자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그 최순실이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PC 그거 어떻게 생겼느냐? 색깔이 뭐냐?
그리고 그게 제품이 어디 기사 제품이냐?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냐? 아니면 태블릿 PC 그 삼성 거 그걸 말하느냐?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혹시 그 문서 수정 기능 그게 있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이가 끼고 다니면서 고쳤다는 게 대통령 연설물이라는 사실을 아니 두 사람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기자라면 당연히 물어야죠. 이걸 기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한한 호기심입니다. 기자는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실 확인 작업입니다.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그게 기자입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 이승환에게 사실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들려주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JTBC라는 뭐 그런 대로 영향력 있는 이 종편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설을 들려준 겁니다. 사실 확인 안 하고. 심수미 기자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건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소설, 언론 플레이 그걸 듣고 그대로 JTBC라는 종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설을 들려준 겁니다. 이게 기자가 할 일입니까? 기자는 시청자들에게 소설을 들려주는 리포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수미 기자는 기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봤죠. 심수미 기자가 언론 어떻게 입문했고 어디 출신인지 알아봤습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언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 요즘 뭐 사법고시는 사라졌지만 뭐 행정고시, 외모고시, 언론고시도 4대 고시 중에 하나입니까?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를 거쳐서 언론사에 들어간 그런 기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고시를 통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6개월간 견습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습. 이거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소위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개처럼 열심히 취재 공부를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견습 기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기자가 언론사마다 한둘이 꼭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한 수업을 받습니다. 이때는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샤워하고 모욕하고 그 소위 경찰 그 형사들 그 숙직실에 그 냄새나는 그 담요 그 냄새 맡으면서 거기서 한숨 자고 하는 게 그게 기자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심수미 기자는 이 태블릿 PC를 최초로 입수하고, 물론 최초로 입수한 사람은 김필중 기자죠. 근데 최초로 입수하고 공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연말에 한국 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그런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심수미 기자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해가.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제가 보내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심수미 기자는 저한테 회사에서 JTBC에서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수미 기자는 제가 우종찬 기자가 과거 뭐 월간 조선,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기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언론계 선배님이신데 제가 결례를 끼쳐 미안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지 말라니까 제가 인터뷰 못합니다. 뭐 이렇게 뭐 문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심수미 기자에게 저는 바로 묻습니다. 심수미 기자, 당신은 기자요? 아니면은 소설을 읽어주는 리포터요?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취재의 기본을 모르는 기자라면은, 그러니까 호기심은 많지만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기자라면은 언론계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한 번도 자기 태블릿 PC 썼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 그 부분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딱 묻습니다. 피의자는, 그러니까 최순실, 피의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도와줄 당시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나요? 검사가 묻습니다. 최순 피고인,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또 이런 묻습니다. 피의자는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던 것인가요? 검사가 묻습니다. 최순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도 몇 번 도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연설문 내용을 수정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연설문에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나 심정이 담길 수 있도록 의견, 간단한 의견을 드렸지 제가 연설문 수정한 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하려면은 사전에 대통령 말씀 자료나 그 연설문 초안을 받아보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검사 충을 합니다. 최순 피고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 정책은 모르니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메시지에 들어갈 감성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저는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주기 때문에, 아니 사전에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 말씀 자료 제가 받아볼 필요 뭐 있습니까? 제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는데. 자, 검사가 또 이런 묻습니다. 이춘상 보좌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2년 10월 2일 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그럼 의견을 전달했던 것인가요? 검사가 상당히 이제 날카롭게 착착 물어갑니다. 그래, 최순실 피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이춘상 보좌관에게 이 의견을 줄 때는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의 말씀 자료 내용이 담긴 그 문서를 받아가 거기에 메모, 이런 말씀 자료다. 그게 자기 의견 그냥 메모로 해주고, 컴퓨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 써주고, 그 다음에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유는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컴퓨터로 자기가 손을 댄 게 아니고, 그때 다른 분이 저한테 이 메일로 받은 문서를 출력을 해가, 프린트를 해가 주면은, 제가 몇 줄, 심정적인 그 표현들 몇 줄 제가 넣었습니다. 이 정도로 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 여자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 피고인에게 소위 세 개의 공용 메일, 그러니까 그레이트팍, GC, 긴파 2014 세 개의 공용 메일로 보낸 그 문건들이라는 게 총 185건입니다. 이 문건들을 과연 최순실 피고인이 다 봤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검사가. 그게 언제냐면 제10회 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제10회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2016년 11월 16일 날 조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2016년 11월 16일이면은 이 사건 아주 초창기에 그때 최순실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보낸 총 185건의 문건 당신 봤느냐? 다 봤느냐? 안 봤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때 최순실 피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정호성이 보내는 문건들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도 많이 보내왔기에 제가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번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은 저에게 자꾸 제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 저보고 물어보기에 제가 힘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이 정책 기조가 이 가신 분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지 아이고 참고하십시오 하고 제 개인 의견 그거 조금 전달한 게 그게 다지. 정호성이가 보낸 185건 문건 절반도 안 받고 열어보지도 안 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검찰은 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수원에게 보낸 185건의 이 문건 가운데 그러니까 최수원 피고인이 안 받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185건 가운데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문건. 그게 진짜 아니 JTBC 말에 따르면 거의 다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문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TBC 주장 전혀 사실 아닙니다. 자, 그 증거 그럼 검찰이 그럼 알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 증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이 검찰 조서 내용이에요. 검사의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검찰 조서가 언제 작성되었느냐? 2016년 11월 19일입니다. 이상 초창기예요. 정호성 피고인의 제13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정호성 피고인도 엄청나게 많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1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딱 묻습니다. 피의자가 그러니까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보내준 총 185건의 문건 가운데 공무상 비밀로 판단되는 것은 47건이고 그 가운데 최순실이 수정 의견을 주었다는 말씀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9건에 불과하고 의견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수원이가 요거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는 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부 고위직 인선안, 이것도 아닙니다. 내용도 아니고 인선안, 일일 보고사항,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안, 이 검토 보고서.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견을 줄 여지가 없는 문건들인데 어떤가요? 그리고 검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85건 가운데 수정 의견을 줄 수 있는 건 9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정 의견 줄 거는 전혀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인선안 꼭 한번 보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정호성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호성 피고인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 검사님 말씀 맞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관한 문건들처럼 애초부터 수정 의견이 필요 없는 문건 이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은 위 문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는가요? 그래서 정호성은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순실은 제가 보낸 문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최수원 피고인의 진술이나 정호성 피고인의 진술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185건의 문건, 그레이트팍, GC, 긴파 2014 그 문건 중에 한 반 이상은 최수원 피고인은 읽지도 안 했고 수정도 안 했고 그게 진실인데 JTBC는 최수원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고치고 엄청나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검찰도 알고 JTBC도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만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